안녕하세요.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입니다. 미용에 관련된 어떤 수술인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는 안면거상 수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면거상 박리 부위가 넓고 반드시 안면신경 근처까지 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좀 길고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수술을 결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면거상 수술 시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술해야 하는지, 혹시나 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면거상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부작용으로 칼귀가 있습니다. 제가 수술 전에 디자인에 좀 맞추면 환자분들께서 인사처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원장님 칼귀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수술방에 올라가시는데요. 이 칼귀는 선천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좀 선천적인 칼귀는 안면거상 수술할 때 조금 동그랗게 말면 쉽게 교정이 되는 반면에, 예전에 안면거상을 받고 나서 생긴 칼귀 같은 경우에는 좀 스마스를 안 당기고 피부를 좀 많이 잘라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수술을 할 때 스마스를 당겨 올려서 귀에 장력을 미치지 않게 하더라도 피부 자체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교정되는 정도가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이 칼귀는 사실 수술 직후에는 바로 확인할 수가 없고 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아무리 안면거상을 기가 막히게 시행한다고 해도 귓볼의 위치가 약간은 변할 수는 있지만은 귓볼이 막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듯한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귀의 축이 변하는 정도라면 칼귀 변형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칼귀의 원인은 거의 100% 안면거상 수술 시에 스마스를 들어 올릴 때 유지인대를 다 끊고 스마스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든 상태에서 끌어올려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유지인대가 좀 덜 끊겨서 스마스가 다시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스마스를 정확하게 끌어올린다고 해도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 칼귀가 발생하게 됩니다. 칼귀가 발생했을 때 아주 미세한 경우는 귓볼 근처에서 절개해서 교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절개의 길이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고 근원적인 원인을 고치면서 칼귀를 교정하는 방법은 안면거상 재수술밖에는 없습니다. 구렛나루의 소실은 관자 안쪽에 절개를 하거나 구렛나루 좀 상방으로 절개하는 병원일 경우에 거의 모든 환자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관자의 헤어라인이 그냥 귀 앞쪽으로 쭉 이어져 버리게 되는데요. 사실 전후 사진을 볼 때 환자분들이 얼굴에 라인이 변하는 것만 좀 보게 되고 수술을 받으셨다가 수술 후에 머리를 하러 가는 구렛나루가 완전 없어진 거를 그때 알았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짧게 말해서 좀 예전에 올드 패션한 절개 방법인 것인데요. 저도 예전에 관자 안쪽에 절개를 했었고 책에서도 그렇게 배웠지만은 구렛나루의 소실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3, 4년 전에 안면거상이 대부분 듀얼 플레인 테크닉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안면 조직의 이동량이 좀 적어서 구렛나루의 소실이 좀 적었지만은, 요새 안면거상의 트렌드 디플레인 테크닉을 이용하면 안면 조직의 이동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관자 안쪽이나 구렛나루 상방에 절개를 한다면은 구렛나루가 거의 통째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 디플레인 테크닉을 적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구렛나루 아래쪽을 따라가는 절개를 선택해야 구렛나루가 좀 짧아지긴 하지만은 그 위치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관자 안에 절개를 하는 경우는 너무 타이트하게 꼬매게 되면 모낭이 손상돼서 마치 축구선수 차두리 선수같이 옆에 흉터가 두껍게 보이거나 얇게라도 흉터의 선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렛나루 아래쪽을 따라 절개를 하게 되면 이런 모발 손상과 같은 부작용도 거의 없앨 수가 있습니다. 흉터가 흰 실선이 아니라 두껍게 띠같이 보이는 경우도 칼귀와 마찬가지로 스마스를 넓게 박리하지 않고 피부를 많이 잘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듀얼 플레인 방법이죠. 피부의 타이트함이 너무 과해져서 피부의 결이 정말 안면거상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띠게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이런 느낌이 바로 안면거상할 때 가장 피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분들의 경우 안면신경이라고 하니까 감각신경이 다치는 것까지 부작용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굴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두 가지 종류의 신경이 있습니다.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뼈에서부터 나와서 나무 줄기같이 얼굴에 쫙 번지면서 피부 말단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면거상할 때 피하 박리를 통해서 피부를 들게 되면은 그 부위에 감각신경은 다 잘려버리게 됩니다. 사실 수술할 때 어쩔 수 없이 잘리는 감각신경 때문에 무감각해지는 거를 부작용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요. 물론 이 감각신경 회복되는 데는 적어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서도 좀 먹먹한 것이 이제 평생 남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듀얼 플레인 테크닉보다 이제 딥플레인 테크닉이 감각신경 보존에도 이제 유리한 면이 있는데, 듀얼 플레인으로 이제 피하 방지를 넓게 하게 되면 잘리는 감각신경의 부위가 넓어서 먹먹해지는 부위가 좀 넓지만은, 딥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하 방지를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전부 천장에 붙여서 박리를 하기 때문에 감각신경이 덜 잘려서 이제 먹먹해지는 부위도 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저 친구는 옆에 병원에서 했는데 감각이 없어진 부위가 막 코앞까지 넓던데 박리가 좀 덜 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피하 박리가 넓은 듀얼 플레인 테크닉의 특징으로 이제 박리 부위가 넓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제 수술 방법의 차이일 뿐이고 이제 감각신경을 보존하면서 스마스알의 박리 범위를 훨씬 더 넓은 딥플레인 테크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얼굴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입니다. 이제 이 신경도 감각신경같이 이제 두개골에서 이제 출발해서 나무 줄기같이 쫙 퍼져서 나오지만은 얼굴 근육에 이제 바짝 붙어서 주행을 하고 이제 스마스보다 표층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스마스를 박리할 때 일정 부분 아래로 이게 내려가지 않으면 이제 거의 끊기지 않고 이 단면을 한 변에 정확하게 찾아서 거침없이 이제 수술하는 것이 이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이 없고 이제 안면신경 주행이 이제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안 끊기게 하려고 이제 확신이 없어서 박리를 좀 주저하게 되니까 이제 수술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거나 이제 무서워서 멀리 박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수술 시간이 좀 길어져서 붓기가 많이 생기거나 수술 후에 효과가 없는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건 스마스 박리에 시간을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엔 이제 아마 수술 시간이 좀 긴 원장님들은 뭐 흉터를 꼬매는데 좀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안면거상의 절개 길이가 아무리 길어봤자 한 15에서 20cm 정도인데, 이제 성형외과 트레이닝을 정확하게 받은 전문의의 경우에 이제 꼬매는 시간으로 흉터 결과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 것이고요. 뭐 실 이제 3개 정도로 3번 연결해서 꼬매든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제 따로 꼬매든 시간 차이는 뭐 한쪽에 한 15분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스마스 박리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좀 마스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면 이제 안면신경이 지나는 가장 위험한 부위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일필휘지라고 하죠.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인 분들은 주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제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영피이신 분들도 글 쓰는 것을 보면 한 번에 쫙 쓰시지 이제 주저함이 없는 것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또 미국에 이제 안면거상 하시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들도 어떤 테크닉으로 이제 수술 시간을 좀 줄이고 뭐 붓기나 조직의 데미지를 적게 하면서 이제 박리 범위가 넓고 이제 좋은 수술을 연구를 합니다. 사실 이제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스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봉합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보다는 이제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스마스 박리가 정확하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적절한 수술 시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수술 준비가 다 돼 있고 이제 환자분이 이제 얼굴을 디자인을 시작해서 이제 봉합을 끝내고 드레싱 마칠 때까지 한 3시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면 이제 신속하면서 이제 너무 느리지는 않는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면거상에서 제일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가장 피하기 쉬운 부작용이 바로 혈종, 이제 출혈입니다. 출혈은 이제 수술 후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수술한 부위에 피가 딱 차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원인은 이제 거의 대부분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뭐 과하게 움직였거나 뭐 고개를 숙이거나 이제 무거운 거를 들 때 이제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뭐 피통을 찼으니까 이제 혈종을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사실 피통은 이제 수술 부위 어쩔 수 없이 고이는 적은 양의 혈액이나 뭐 체액을 빼내려고 하는 것이지 이제 한 번에 탁 터지는 출혈은 이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한 2주 정도는 이제 다니실 때 항상 좀 천천히 다니셔야 되고, 혈압을 올리는 자세나 뭐 상황을 좀 피하셔야 이제 출혈이 생겨서 혈종을 제거하는 추가 수술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피가 수술 부위에 좀 고여서 이제 혈종이 생겼거나 이제 피통을 차지 않는 경우에 고인 혈액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딱딱하게 좀 굳어져서 이제 흉처럼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초반에는 이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안면거상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면거상의 부작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